우리의 복지 꿀팁! 2025년엔 탈락이었던 분이 2026년엔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확인해드립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기름값은 천장을 뚫고 장바구니 물가는 무서울 정도로 오르는 2026년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연일 이런 소식이 들리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지급. 이 소식을 듣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왜 저분들은 나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까? 대체 그 기준이 뭐길래? 도대체 차상위는 뭐고 기초수급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혹시 나도 그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은 시혜적인 복지 정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팩트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인터넷을 보면 수급자가 나보다 낫다는 뼈있는 농담이 떠돕니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줄 때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정한 가난의 공식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명확한 등급 차이입니다. 먼저 기초수급자입니다. 국가가 이분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저 생활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분들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당장 굶는 건 아니지만 한 달만 수입이 끊겨도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큰 분들입니다. 기초수급자 바로 윗단계죠. 이 지원금이 공짜 점심처럼 보이시나요? 사실 이 돈은 이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 비용을 보전해서 더 깊은 빈곤의 늪으로 빠지지 않게 막는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을 도와줄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가구 전체를 소득 낮은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서 있는 가구의 월급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라면 월 256만 원이 그 중간값이죠. 그런데 2026년 이 기준선이 작년보다 6.51% 올랐습니다. 숫자로 느낌이 안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월 소득 인정액 120만 원으로 탈락했던 분이 기준선이 올라오면서 올해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라 기준이 나한테 가까워진 거죠.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1인 가구 월 256만 4,238원,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왜 나는 지원금을 못 받지? 라고 할 때 그 답은 보통 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가에서 나옵니다. 중위소득 32%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50% 이하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 기준으로 금액을 보면 1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 128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25만 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실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한 소득 인정액 기준이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이 선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보는 소득이 여러분의 실제 월급이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수많은 분들이 억울해하는 지점입니다. 내 월급은 100만 원인데 왜 탈락? 가장 많은 분이 억울해하시는 포인트입니다. 내 월급은 100만 원인데 왜 정부는 나보고 200만 원을 번다고 하며 지원금을 안 줄까? 그건 정부가 보는 소득이 실제 월급인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 정부는 여러분의 집, 예금, 특히 자동차를 매달 일정 금액을 벌어들이는 돈남으로 환산합니다. 낡은 집 한 채가 있어도 그 가치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되죠. 결국 통장에 한 푼도 없어도 집값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나 차상위에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재산마다 다른 환산율. 예를 들어 통장에 현금 1,000만 원을 넣어두고 있다면 정부는 매달 약 62만 원을 가만히 앉아서 벌고 있다고 계산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82만 원인데 통장 잔고만으로 62만 원이 채워지니 월급이 조금만 있어도 바로 탈락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기준이 2026년에 대폭 바뀌었습니다. 특히 가장 억울했던 자동차 기준이요. 2026년 대혁명, 바뀐 기준이 당신을 대상자로 만들 수 있다. 자동차가 있어도 됩니다. 과거에는 중고차 한 대만 있어도 차 가액이 그대로 월급으로 환산됐습니다. 45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당신은 매달 450만 원 버는 부자라며 탈락이었죠. 2026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100%가 아니라 일반 재산 환산율 4.17%만 적용합니다. 450만 원짜리 차가 이제 월 소득 약 19만 원으로만 잡힌다는 뜻이죠. 이 변화 하나만으로 새롭게 수급자가 되는 가구가 대폭 늘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녀가 3명이 아니라 2명만 있어도 배기량 2500cc 미만 차량에 이 혜택이 주어지고 생업에 꼭 필요한 1톤 이하 화물차나 소형 승합차도 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일하는 청년에 대한 혜택이 늘었습니다. 집에 돈 버는 젊은 애가 있으면 수급자 안 된다는 오해 때문에 자녀가 알바라도 시작하면 수급비가 깎일까봐 일을 말리는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2026년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혜택 대상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청년이 번 돈에서 무조건 60만 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줍니다. 30세 청년이 월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뺀 40만 원, 거기서 30%를 또 빼면 단 28만 원. 정부는 이 청년의 소득을 28만 원으로만 계산하는 겁니다. 청년이 자립을 위해 일해도 가구 전체의 수급 자격이 훨씬 안전해진 거죠. 자식 재산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 우리 애들이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내가 되겠어? 라며 포기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면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수급자 선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의 마법. 정부는 여러분의 재산 전부를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살면서 가지고 있어야지라며 빼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기본재산의 공제입니다. 2026년 기준 서울은 최대 1억 4,300만 원까지 재산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서울에 1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정부가 재산을 0원이라고 계산해주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급자 대 차상위 혜택 비교.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달 20일 통장에 국가가 직접 생활비를 꽂아줍니다. 2026년 최대 생계급여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 와, 생각보다 많네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정부는 무조건 저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보충급여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0원일 때만 저 금액을 다 받고 폐지를 줍거나 알바를 해서 30만 원을 벌고 있다면 82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52만 원만 지급하는 식이죠. 즉, 국가가 정한 최저 생활선까지 부족한 만큼만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매달 꽂히는 생계급여 현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받는 혜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생활비 방어에는 차상위 혜택이 더 알짜배기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죠. 일반 직장인들이 기름값에 벌벌 떨 때 이분들은 국가로부터 에너지 비용을 직접 보전받습니다. 병원비 1,000원의 마법, 의료급여. 많은 분이 부러워하는 또 다른 혜택이 병원비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동네 의원 진료비가 단돈 1,000원입니다. 입원하면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10% 수준으로 매우 낮죠. 놀라운 건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이 되면 수급자와 거의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암이나 희귀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걸려도 병원비 폭탄에 맞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바우처 감면 혜택 총정리. 주거급여는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세를 최대 36만 9천 원까지 국가가 대신 대줍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교육급여로 연간 86만 원이 바우처로 지급되고요. 통신비는 매달 최대 2만 1,500원, 전기요금은 8천 원에서 만 원까지 깎아주고 TV 수신료는 아예 면제입니다. 여기에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갈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까지 연간 16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신청하나? 30일의 신청 전략.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대한민국 복지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아무리 기준이 완화되어 여러분이 대상자가 되었더라도 직접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국가는 단돈 1원도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신청 전 자가진단으로 확률 높이기. 무작정 동사무소부터 달려가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먼저 본인의 승률을 확인하세요. 정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의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기능에 접속하면 월급 통장 잔고 자동차 정보를 넣어 내가 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준을 살짝 넘는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앞서 설명드린 청년 소득 공제나 주거비 지출 같은 공제 항목들을 상담 때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간편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방문 신청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2026년에는 자동차나 부양 의무자 기준이 복잡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복지 담당 공무원과 얼굴을 맞대고 상담해야 내가 놓칠 뻔한 혜택까지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단 한 번에 통과하는 필수 서류.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한없이 늦어집니다. 기본 중에 기본은 신분증이고요. 소득 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가구원 전체 서명이 필요하니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은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는 자녀 소득 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니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도 미리 챙겨두세요. 탈락의 주범 3가지. 어렵게 수급자나 차상위가 되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원금을 다 토해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탈락 사례 3가지입니다. 첫째, 푼돈이라고 신고 안 한 소득. 자녀가 명절에 준 용돈 50만 원, 며칠간 도와준 아르바이트 일당. 이걸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정부는 은행 거래 내역을 전부 들여다봅니다. 정직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주민등록은 도시 아들 집에 두고 실제로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 정부는 통신기록 택배 내역 공과금 사용량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걸리면 즉시 지원 중단입니다. 셋째, 남의 명의 차 몰기. 내 명의는 아니지만 자녀나 친척의 비싼 외제차를 주로 몰고 다니는 경우 실질적인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탈락 사유가 됩니다. 결과가 억울하다면 이의 신청하자. 서류도 다 냈고 상감도 받았는데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왔나요?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대한민국 복지법은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소명 자료를 내는 겁니다. 정부가 내 재산으로 잡은 자동차가 사실은 고장나 폐차 직전이라거나 자녀와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다는 증빙을 내는 거죠. 실제로 이런 소명을 통해 수급 자격을 얻어내는 경우가 현장에서 꽤 많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복지 팩트 체크.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니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 인정액이 산정 기준 이하라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에 합산될 뿐이죠. 2026년에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서울 기준 최대 1억 4,300만 원까지 올라서 웬만한 전세금이나 저가주택은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가 되면 다른 혜택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받았어도 통신비 할인, 전기요금 감면 등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해줍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부자인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년 기준 자녀의 연소득이 1.3억 원, 재산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식이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수급자인데 2026년 인상분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월부터 인상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누구는 지원금을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지 그 복잡한 숫자의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나 오르고 자동차와 청년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은 복지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국민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 이 안전망은 여러분이 잠시 흔들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지지대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해당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묻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것이 복지입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지갑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연금 생활정보 여기서 같이 챙겨요. 놓치면 아쉬운 날짜야. 복구리가 알려줘. 복구리의 복지 꿀팁. 오늘도 함께